자, 이제 그 다음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두둥, 네, 펜툴입니다. 사실 저는 펜툴을 처음부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펜툴을 좀 빨리 빼놨습니다. 자, 펜툴 먼저 자료 받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옮기신 다음에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일부러 제가 CSS6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버전을 다운받아 놓은 케이스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제가 펜툴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곳에 있는 기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펜툴 자체를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펜툴 모양 끝에 있는 플러스 점을 추가하는 기능과 점을 빼는 마이너스 기능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요. 이번엔 그 자체, 펜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잘 보시면 위에 제가 총 셋, 넷, 다섯, 일곱 가지의 총 일곱 가지 어떤 아이콘 기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펜툴을 딱 선택하시면 요 표시, 요 자리에 여기 있는 이런 일곱 가지 기호를 표시를 해요. 자, 너무 머니까 점점점. 요 뜻이 각각의 기능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하시라고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크기가 좀 모자랄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정말 안 되면 뭐 폰트 크기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뜻인지 내용을 써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펜툴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펜툴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이 무늬를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들을 직접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라데이션이군요. 자, 돌아와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펜툴 단축키 P 선택 툴은 V고요. 직접 선택은 A입니다. 자, P를 가지고 밑에 있는 요 회색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걸 그릴 건데 면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워주시고 선 색깔 적당하게 색깔 주시고 두께 조금 두껍게 주시면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보여진 형태는 직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펜툴로 단순하게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별표 그림이 있군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툭. 자, 클릭함과 동시에 무늬는 사라집니다. 해석을 하자면 최초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쓰고 있으니까 다 끝나면 작성하도록 하죠. 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점을 클릭하실 필요가 없이 꺾어지는 자리쯤 가서 클릭. 다시 꺾어지는 위치 모서리에 가서 클릭. 한 번 더 모서리에 가서 클릭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저는 선이 삐뚤삐뚤하게 약간씩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수직 수평을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누르면 되겠죠. 무슨 키일까요?
Shift 맞습니다. 네. 클릭, 클릭.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수평과 수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리 감을 다 익혔다고 하시더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번 쭉 이어서 찍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다 찍으셨다면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당장 펜툴을 쓰지 않으면 선택툴로 언능 바꿔서 쓰셔야 다른 곳에 그림을 그리지 않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 되신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펜트 끝에 있는 이 별표 아스타리스크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네, 최초의 시작입니다. 해석 가능하신 편한 방법으로 글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해결했고요. 이제 두 번째 곡선과 같이 있는 형태를 만들 때가 됐죠. 이번에 곡선입니다. 곡선이 완전은 아니고 일부 들어간 케이스죠. 똑같이 펜툴입니다. 형태는 면 없고요. 선만 색깔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께도 지정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거를 하실 때 중간에 한번 봤더니 그냥 클릭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러면 굉장히 개성있고 좋아요. 하지만 조금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죠. 그러니 이런 것보다는 키보드 Shift를 이용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아스타리스크 표시가 떠 있습니다. 클릭입니다. 틱.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평이니까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틱. 그 다음에 곡선이네요. 어떡하지? 자, 곡선 부분, 여기 꺾인 부분, 꺾어진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세요. 그대로 당기세요. 자, 당기면 핸들이 따라옵니다. 그만큼 선이 휩니다.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마우스 띕니다. 그 다음에 누르려고 봤더니 어라? 선이 꺾어지지 않고 휘어지고 있습니다. 핸들 때문이죠? 이 핸들이 필요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는 필요한데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갖다 대서 이런 표시가 뜨죠. 꺽쇠 표시가. 그냥 클릭해서 핸들 없어지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안 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려요. 그냥 클릭하셔도 되지만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라고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Shift겠죠. 한 번 더 드래그. 자, 이때 전 Shift 눌러요, 일부러.
Alt 누르고 끝에 한 번 더 드래그 했던 그 포인트 클릭. Shift 클릭. 수직이니까. 드래그 Alt 클릭. Shift 클릭. 드래그 Alt 클릭. Shift 클릭. 드래그 Alt 클릭. Shift 클릭. 또 드래그 Alt 클릭. Shift 클릭. 드래그 Alt 클릭. Shift 클릭. 수평이니까 한 번 더 Shift 클릭. 끝났으니까 엔터. 자, 해서 선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하긴 했지만 적어도 3분의 2 이상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해서 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에서 그냥 단순히 클릭하면 선이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직선으로 그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어딘가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생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양쪽에 핸들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 있는 핸들을 없애고 싶을 때에는 마우스를 앵커 포인트에 갖다 댔을 때 자, 어떤 모양? 꺽쇠 모양이 떴을 때 클릭해라 라고 확인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옵션을 더 붙였죠. Alt 키를 누르세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Alt, 옵션이라고도 하죠. 자, 옵션 키를 누르세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 Alt는요, 일러스트레이터 쪽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누르세요 라고 하느냐면 펜툴은 일러스트레이터만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 포토샵에서도 사용하고요. 인디자인에서도 사용하고요. 어도비 프로그램이 아닌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특이하게도 주가 이제 포토샵이긴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곡선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핸들이 이렇게 있고요. 있는 상태에서 이 핸들 하나를 없애려면요. 다시 마우스 가져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핸들 하나 없애려면 반드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야지만 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는 그 기능이 Alt가 삭제되어 있던 거죠. 편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lt 안 누르고 쓰다가 이거는 왜 안 되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포토샵은 해야 되고 기타 몇몇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Alt 습관적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프로그램마다 따로따로 기능을 외우실 필요 없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더 낫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라. 이왕 복잡하게 헷갈릴 거라면 하나로 통일해서 외워라. 라고 설명드리는 취지예요. 이미 몸에 배워서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개인 쓰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기능과 내용들을 한꺼번에 배우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오히려 정석대로 갈 수 있는 건 정석대로 가고 제대로 익혀서 차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익히시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Alt를 누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토샵에서 특히나 Alt 누르 써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곡선을 꺾을 수 있는 핸들 하나를 없애는 기능.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상에서 어라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건너뛰긴 했지만 어쨌든 세 번째 거에 기능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핸들을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핸들을 무조건 없앤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핸들을 완전히 없애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이걸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으로 써먹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거 슬러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건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기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그리나요? 잠깐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펜툴 쓰겠습니다. 자, 펜툴 쓰는데 가끔 안 눌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글 모드니까 영문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펜툴 상태에서 밑에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방금 전에 끝났던 화면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뺄게요. 보이게. 현재 이 선은 방금 전에 그렸던 요 선입니다. 이 선은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쵸? 면이 아니라 선의 형태란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펜툴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 보여드리죠. 아무것도 없는 부위는 현재 아스타리스크 별표입니다. 그런데 선의 끄트머리에서 가져갑니다. 띵.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볼게요. 슥. 보이죠? 네. 이때 마크가 납니다. 무슨 기능일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앵커 포인트에 색깔이 들어오고 다른 곳에 가져갔더니 어라? 선을 이어서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끊어진 선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렸던 선에 얘도 그리다 말았으니까 이 끄트머리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마우스 갖다 댔을 땐 슬러시로 떴는데 지금은 제가 열심히 선을 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있는 상태일 때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떤 무늬가 뜰 것인가? 똑같이 슬러시일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모양일까? 보겠습니다. 자, 펜툴 열심히 그려지고 있죠? 갖다 댑니다. 띡. 자, 얘가 아성을 지르고 있죠?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아이가 됐습니다. 네. 해석을 해보자면 끝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의 모양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입니다. 그쵸? 이게 사각형을 어떻게 합니까? 양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표시는 다른 선과의 연결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이 라인은 선이잖아요. 선과 선을 뭐 하겠다? 연결하겠다. 클릭하시면
네, 이제 이 둘은 다른 선이 아닌 하나의 선으로 바뀐 거죠. 자, 순식간에 두 개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거는 해석이 뭐죠? 네, 맞습니다. 뭐, 선 연결하셔도 되고요. 끊어진 선 연결하셔도 되고요. 선 이어긋기, 그리기 하셔도 됩니다. 자, 공간이 안 되니까 전 이렇게 쓸게요. 자, 글씨를 좀 작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 툴 하시고 여기 캐릭터 패널에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거는 네, 선 연결하기. 저는 그냥 다른 선 연결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한쪽은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일부러 조금 빼놓고 이렇게. 자, 아직 면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물론 이 아이를 면 색깔로 딱 돌려서 보면 면처럼 보입니다만 컨트롤 Y 아웃라인 상태로 보면 일부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도형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펜툴로 아까처럼 끊어진 이 자리에다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펜툴 끝에 모양은 당연히 슬러시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슬러시죠. 그럼 클릭하고 다른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쭉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나가겠죠. 이때 자, 끝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 끝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선은 아니죠. 그쵸? 아까 연결했잖아요. 반대쪽에서. 그럼 그냥 내나 같은 선이잖아요. 같은 선에 누구예요? 시작 부분인 거잖아요. 나는 끝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긴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으로 가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를 딱 갖다 댄과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완전한 형태로 메워주겠습니다.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빈 부분이 없이 완전한 형태로 끝나는 거. 딱 펜 자체가 끝나잖아요. 보세요. 완전히 새로 그려볼게요. 틱, 틱, 틱. 자, 갖다 댑니다. 끝났죠. 결국에 동그라미는 닫혀진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완전하게. 완전한 도형, 뭐 닫혀진 도형,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다고 쳤을 때 이런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뚫린 도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색깔 면으로 채우면. 하지만 이건 닫힌 도형이 아니라 열려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닫혀진, 완전히 만들어진 도형이죠. 온전한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진행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자, 뒷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 요만큼만 따로 빼겠습니다. 자, 곡선이 하나 있어요. 자, 플러스 툴이 있고 마이너스 툴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러 펜 툴 자체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같은 기능을 할 거예요. 자, 펜 툴을 최초에 시작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선 위에 갖다 대면 자, 이 아이는 무슨 뜻이냐면 점을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아스타리스크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라인, 도형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인을 선택이 된 상태, 선택이 됐죠? 에서 펜 툴을 갖다 대면 선은 이 아스타리스크 모양이 아니라 플러스로 바뀝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펜 툴로 그릴 때 아스타리스크니까 점을 추가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선 위에 새로운 선을 하나 더 그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단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림을 긋고 이렇게 되는 형태는 없습니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얘는 따로, 얘 따로라는 얘기죠. 자, 선 위에 그대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애초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펜 툴로 갖다 대면 얘는 빈 라인에는 그러니까 점이 없는 라인에는 클릭 이렇게 점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인을 긋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새로운 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건 덤이에요. 자, 점 추가라는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기에는 점 추가는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곡선 형태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상태일 때 펜 툴을 제가 중간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곡선인 선에서 펜 툴을 추가를 하면은요, 원래 있던 이 핸들은 현재 곡선을 나눠 먹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점 추가해 볼게요. 띵! 핸들이 훅 죽었죠? 작아지면서 추가한 이 점을 기점으로 서로 나누고 있죠. 쪼개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 사이를 또 눌러볼게요. 툭! 작아지죠, 핸들이. 툭! 작아지죠. 단순 플러스는 점 추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뭐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핸들의 길이가 조정될 수 있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펜툴을 글씨 쓰실 땐 이걸로 그냥 이렇게 툭 쓰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쭉 쓰시면 돼요. 하나 더. 아무것도 없는 선 위에 클릭하면 점이 추가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있는 포인트, 앵커 포인트, 점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삭제가 됩니다. 그 점은. 가볍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직선의 경우라면 삭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곡선의 경우는 100% 문제가 됩니다. 핸들을 나눴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모양이 당연히 틀어지겠죠. 틀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메웠던 곡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마이너스는 점 빼기가 맞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서리거나 곡선의 경우는 모양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모양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위에다 써먹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개별적으로 따로 메모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요약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은 펜툴을 사용하실 때 들어가는 요 옵션에 들어가는 요 포인트, 아이콘들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총 7가지에 대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덤으로 점을 추가하거나 뺐을 때 처리되는 기능도 같이 이해하셨습니다. 네. 정리를 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 그리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모서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가 하나 있어요. 위에 거 그냥 뺐어요. 자, 펜 툴이 아니라 그 안에 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써 있습니다. 과거에는 convert to anchor point 툴이라고 돼 있었어요. 굉장히 이름이 길었죠.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단축키 Shift C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축키를 꼭 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모서리 부분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를 하나 잡으면 컨트롤 바는 꺾어지거나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컨트롤 바에 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해볼게요. 모서리를 요 포인트 이렇게 보이는 게 낫겠죠?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합니다. 했더니 바로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각도나 형태를 취할 수 있게끔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미 곡선이 되어 있다면 세로 드래그를 하셔도 가능하지만 그냥 툭 클릭만 해볼게요. 툭 핸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핸들 둘 중에 하나를 단순 클릭만 해서 핸들을 하나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써먹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만 메모해 두십시오. 앵커 포인트 툴은 곡선과 직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서리죠. 자, 모서리 부분에 곡선과 직선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방금 전에 보셨던
UI 앵커 포인트 툴입니다. 자, 사실 펜툴은 그냥 기초 개념만 딱 잡아드리면 제가 뭐 왈가왈부 할 게 없어요.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 그럼 이 두 개의 라인 설명드리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이요. 자,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고요. 아, 잘못 썼군요. 감사합니다. 돌아가도 되겠죠? 자, 위에 거 펜툴 간단하게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그 밑에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자, 바로 그릴게요. 직선이니까 최초의 시작,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가 먼저네요. 그 다음에 곡선입니다. 어디에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꽉 꽈지는 이 자리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 각도가 대신 다르게 있겠죠. Alt, 클릭. 일러스트는 Alt에 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해놓는 것이 좋더라. 자, 그 다음에 클릭, 또 드래그.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클릭, 드래그. 자, 제가 그냥 클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직선이기 때문에 큰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다 가끔씩 보정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보정하시는 게 더 빨라요. 뭐 눕기 따거나 이런 것도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뭐 눕기를 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넘어가면서 처리를 합니다. 눕기는 별거 없고요. 그냥 실제 있는 어떤 이미지 또는 뭐 캐릭터 같은 이미지라고 떴을 때 그걸 그대로 외형대로 따내는 거 이런 걸 눕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곡선에 대한 개념은 크게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게 되셔야 된다고 생각만 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자, 이제 슬슬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펜툴을 그리실 때는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곡선이 있죠. 위에도 그려봤지만 하나의 동그라미가 있다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포인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곡선은 4분의 1 지점입니다. 실제로 동그라미 툴, 원형 툴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앵커 포인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군데 있죠. 이게 최소한의 포인트 위치예요.
너무 많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요. 너무 적으면 표현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막말로 말하면 3개 포인트 가지고 동그라미 그릴 수 있어요. 좀 힘들 뿐이지. 100개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질 뿐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보여드리죠. 여기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다라고 칠게요. 이런 도형을 그려야 된다. 어지러우니까 화면 하얗게 놓은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작게 그려져.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당하는 이 그림에서 가상의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가상의 동그라미를. 머릿속에서 나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동그라미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동그라미 들어가는데 자 여기도 동그라미 들어가는데 여기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도 그릴 수 있겠죠? 너무 크니까 그리다 말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4분의 1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새겨줍니다. 물론 맞물리는 곳은 조금 한두 개 정도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위치대로 연습만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도형을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 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한 개 더 추가하거나 한 개 더 빠지거나.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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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조금씩 단계가 줄어들겠죠.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라인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4분의 1 지점 연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펜툴을 쓸 거면 이 연습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펜툴. 클릭, 클릭. 여기까지 똑같죠? 4분의 1 지점은 바로 아래 여기입니다.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마우스 띄입니다. 곡선 나왔죠? 반대편 이미 핸들 있으니까 그대로 4분의 1 지점 가서 클릭.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클릭. 다시 4분의 1 지점 가서 드래그. 4분의 1 지점 가서 클릭. 4분의 1 지점에서 드래그. 클릭. 결국엔 4분의 1 지점. 한쪽은 드래그, 한쪽은 클릭. 드래그와 클릭을 교대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양 이상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십시오.
그대로 요렇게 다 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서 결과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개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펜을 못 다뤘나 싶을 정도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정말 아닌데 소질이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씩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죠. 자, 지금 보신 방법은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실무에서도 난이도가 있어요. 이 아이의 치명적인 방법은 일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곡선을 만들 수 있지만 일부는 그냥 클릭함으로 인해서 한쪽을 신경 쓰면 다른 한쪽이 날아가 버리는, 한쪽만 자꾸 고려하게 되는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해보죠. 클릭, 쉬프트, 클릭. 아까랑 똑같이 4분의 1 지점에서 드래그. 똑같죠?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핸들을 없앱니다. Alt 클릭. 어라? 아까 위에서 본 건데? 그대로 4분의 1 지점 가서 드래그. 그리고 핸들 하나를 또 없앱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 지점 가서 드래그. 하나 없애고 드래그. 하나 없애고 드래그. 하나 없애고 드래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씩 더 요령과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형태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양쪽에 곡선을 만들고 중간을 그냥 툭 찍어주는 스타일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자연스럽게 라인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하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티는 나요. 사실은. 자, 막 그리다 보니까 조금 둘 다 안 이쁜데 정리되셨나요? 자, 아직 하시다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어차피 밑에서 한 번 더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따 좀 더 끝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꼭 끝까지 다 그려보세요. 얼마 안 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당장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펜툴이라는 이 기능이 정말 몸에 어느 정도 배기 시작을 했다.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연습하셔도 늦지 않은 기능입니다. 원래 동그라미는요. 어떻게 생겼느냐. 일부 지울게요. 보시면 한쪽이 긴 게 아니라 양쪽을 서로 똑같이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이게 가장 최종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걸 바로 써먹기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근데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키보드 Alt를 누르고 당기면 바로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Alt 습관화시켜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Alt 쭉 3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여기서 땡기면서 3분의 1 지점. 안 끊어지고 또 4분의 1점에 땡겨서 또 약 3분의 1 정도만 지금 제가 그리고 있죠, 계속. 그러면 모양이 끊어짐도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라인을 타요. 더 안 그릴게요. 제일 이뻐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형태는 위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인식이 되셨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안 늦어요. 10년 뒤에 들어가도 안 늦어요. 어떤 분들 20년, 30년 베테랑이신데도 이 기능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을 따라 그려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거 그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를 제가 분명히 이렇게 굵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안에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분명히 굵기가 다른데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테두리를 따라서 열심히 그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크게 그렸죠? 얘도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라. 요렇게 하나 만들어내고, 이건 두 개를 하든 하나를 하든 그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얇은 형태의 곡선은 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두꺼운 형태의 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펜툴은 곡선일 때는 가상의 4분의 1 지점에다가 열심히 포인트를 찍어서 그려라. 마찬가지 가상의 4분의 1 지점에다가 열심히 찍어서 그림을 그려라. 더 없네. 정말 이렇게 그려지는가 해보시면 되겠죠?